어, 자, 일단 이제 우리가 HTML, CSS 이제 요거를 좀 배우고 갈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코드펜이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할 툴입니다. 자, 우측에 세팅스라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 프로필 눌러서 세팅스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누르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 하나 열리죠? 음, 창 하나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로그인 한 다음에 최초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최초에 한 번만. 자, 좌측에 보면은 이제 에디터,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자, 여기에, 어, 클릭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테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일 아래에 있는, 하이 컨트라스트, 이제 다크, 또는 라이트로 하시면 된다.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보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맨 아래에 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종류, 여기 폰트를, 뭐, 모나코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핵으로 변경하세요. 핵이 제일 가독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이제 여러분들 시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로 내리셔서, 어, 여기, 어디 부분이냐? 좀 내려서 오토 컴플레이트 있죠? 여기. 이거 오토 컴플레이트를 체크를 해주세요. 어, 이거 체크. 어, 그럼 끝이에요. 끝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웹페이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자, 네이버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웹페이지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웹페이지는 이제 HTML과 CSS,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JS라고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바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예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데, 자,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서의 내용입니다. CSS는 자, 문서의 꾸밈이에요. 그 다음에 JS는 이제 인터랙션. 자, 우리가 뭔가 네이버 안에서 어떤 거를 클릭하거나 했을 때 뭔가 이제 팝업이 뜬다거나 뭔가 효과가 있다거나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반응하는 거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하고요. CSS는 글자를 꾸미는 겁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펜에서 HTML과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직관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HTML을 쓰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코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SS를 쓰고 싶으면 여기,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싶으면 여기. 근데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지금 바로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크롬 관련 단축키는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없겠죠? 컨트롤 T를 누르시게 되면은 새 탭이 하나 열리는 거고,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이 탭이 필요 없다. 그럼 컨트롤 W가 이제 끄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러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면은 이걸 좌우로 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홈키를 누르면 문서의 최상단이고 엔드키를 누르면 문서의 최하단이에요. 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코드펜에 들어오시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링크는 하나 걸어두긴 할 겁니다. 어. 자, HTML과 CSS의 관계. 자, 일단 태그라는 거의 의미. 여러분이 이 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HTML을 배워본 적 없는 사람도 흔히 들어봤던
단어는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태그라는 거를 이제 거의 대부분 들어보셨겠죠? 근데 왜 이름이 태그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HTML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써볼게요. 자, 게시글을 하나 쓸 건데 제목과 내용으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살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대전 동산동에서 왔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뭐예요? 자, 위에가 제목인 것 같고, 아래가 게시물 본문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내가 위에가 제목이라는 거 안 했어. 사람한테는 이제 그 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게 제목이라는 걸 알까요? 아직까지는 얘가 제목이고 얘가 본문이다라는 거를 모릅니다. 어. 그래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위에가 제목이고 아래가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줘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서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텐데 탭키를 통해서 만약 뒤로 가고 싶으면은 뭐 Shift 탭 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뒤로 가기 누를 거면 Shift 탭 하시면은 이 전체로 뒤로 갑니다. 이걸 한 줄에 쓰던 이렇게 하시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건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요런 거는 이제 좀 맞춰줘야 된다. 이걸 한 방에 해주는 게 있어요. 여기 V자 있죠. 여기서 요 톱니바퀴 옆에 요거를 포맷 HTML 눌러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렬이 돼요. 깔끔하게 정렬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서브젝트라고 하는 이 태그 안에 있는 걸 제목이다. 그리고 콘텐트 안에 이제 있는 걸 내용이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써놨지만은 얘네들의 오른쪽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죠. 근데 안 나와요. 단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 태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자, 대전에서 아는 사람과 대전역 앞에서 로제 파스타를 먹었다 라고 하면은 이 글의 해시태그를 자, 파스타 대전역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는데 이 해시태그를 왜 건다?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자, 인스타그램을 하던 안 하던 이런 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파스타라는 거를 이제 알겠죠? 그리고 대전역이라는 것도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시태그를 왜 걸어요? 자, 이거의 이름을 기억을 해보세요. 해시태그라고 불리죠. 왜 태그를 붙일까요? 사람은 이걸 읽으면은 아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파스타가 중요할까요? 자, 사람은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알아. 요거랑 요거랑. 근데 기계는 몰라. 그래서 파스타라고 검색하면 요 글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 대전에서 아는 사람과 대전역 앞에서 로제 파스타를 먹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줘. 그러면은 파스타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글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검색이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해시태그라는 걸 걸어놨기 때문에. 태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에다가 우리가 꼬리표를 붙여놓는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여는 태그를 이거를 여는 태그라고 하고요. 이 앞에 슬래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닫는 태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설명할 때 그 태그나 왜 하나만 있고 우리 거는 왜 닫고가 존재할까요? 자, 인스타그램은 글이 이거 하나죠. 이 글에 대한 태그들인데 우리 건 경계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제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구성이 되고요. 다 똑같은데 닫는 태그는 이 제일 앞부분에 꺽쇠 앞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이제, 이 서브젝트 태그라고 하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 안에 있는, 어, 구성 요소. 이 한 덩어리를 가지고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현재 엘리먼트는 몇 개 있다? 두 개. 그럼 태그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총 4개 있는 거예요. 엘리먼트는 2개 있는 거고. 자, 저만 해볼게요. 저만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오른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좌측에 있는 소스코드가 우측에 나오는 걸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제가 어, 뭐 여기 중간에 엔터 친다라고 하던가 이런 건 똑같이 않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23살 홍길동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점점점 이라고 하면은 틀려요. 일단 똑같아 보이지만 살짝 다르게 나와요. 그럼 여태까지는 이제 이제 나름대로 이 안쪽에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럼 이걸 쓴 거랑 안 쓴 거랑 차이가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뭘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비유를 좀 들 거예요. 자, 우측에 나오는 거를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엘리먼트들 하나하나를 배우라고 할 거예요. 그럼 배우가 총 몇 명이에요? 현재 2명. 그럼 화면에 배우가 몇 명 나오는 거예요? 2명 나오는 거예요. 그 저는 영화 배우뿐만 아니라 이 배우들을 꾸며주는 스타일리스트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곳은 배우 대기실이에요. 자, HTML은 배우 대기실. 그 다음에 CSS는 뭐예요? 스타일리스트 대기실입니다. 자, 지금 배우 대기실이 있고, 자, 여기에다가 이 스타일리스트 안쪽에다가 제가 스타일리스트는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줘야 돼요. 중괄호를 열어줘야 되고요. 중괄호는 P 옆에 있죠. 우리 자주 쓰던 거. 그래서 여기다가 컬러, 자, 레드라고 줘볼게요. 컬러 레드. 현재 배우가 2명이고 코디가 1명. 지금 유난히 빨간색을 좋아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다? 이 둘이 만나지 않았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가 스타일리스트를 찾아다니는 게 맞을까? 이 스타일리스트가 이 배우를 찾아가는 게 맞을까? 배우를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폰트 사이즈 20픽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는 골드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콘텐트.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배우를 찾아갈 건데 앞에다가 이렇게 검색어를 써야 돼요. 찾아간다는 뜻이겠죠. 얘를. 자, 콘텐트라고 검색하면 몇 명의 배우가 검색이 된다? 1명. 우측에 이 스타일리스트가 콘텐트라고 검색한 결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결과를 딱 바꾸죠. 자, 폰트 사이즈 20으로 적고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된다? 글자가 바뀌죠. 기본 폰트 사이즈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거는 배경이겠죠. 이렇게 되고요. 얘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자, 여기 아래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제목이라고 한 부분 있죠? 얘의 글자 크기랑 색을 바꿔보세요. 자, 새로 하라고 해서 이걸 지우는 분이 계시는데 이걸 지우지 않고
꼭 그 아래다가 쓰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명균님 계세요? 자리에? 여기 페이지 혹시 들어왔나요? 아니면 안 들어왔나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는데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아마 로그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구글이나 깃허브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출석은 알아서 체크해놨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기존 거는 사라지니까 요 아래다가 이제 서브젝트라고 하는 이거를 찾아가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컬러 블루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폰트 사이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3REM이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REM은 배라는 뜻입니다. 기본 크기의 3배라는 뜻.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넣으라고 했으니 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되겠죠? 뭐 비슷하니까 여기다가 뭐 다크 오렌지 하나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뭐 픽셀로 정확하게 하셔도 되고 REM을 써도 되고. 자, 이제 맞춰보세요. 자, 윤주님. 자, 스타일리스트 몇 명? 그렇지. 배우 몇 명? 배우 몇 명?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자, CSS의 서브젝트라고 한 얘는 배우 몇 명을 찾아간다? 2명을 찾아간다. 이해됐나요? 이 한쪽에 2개 있잖아, 그쵸? 배우 2명 있잖아, 서브젝트를. 얘가 이 둘을 찾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어? 네. 자, 이게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를 잘못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태그라는 거에 종류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말하면은 이 서브젝트라는 태그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일단 태그 종류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해진 것만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정해진 게 이제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럼 그 태그 종류를 배우는 게 HTML 배우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자, 태그의 종류는 딱 2~3개 정도만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S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폰트 사이즈나 뭐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CSS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몇 개나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배우는 게 공부냐? 아닙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거에 대해서 딱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뭔지 대충 알아요. 그런 것처럼 CSS의 속성은 대부분 다 거의 1차원적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보고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디자인 레이아웃에 관한 속성이 3~4가지 정도 있는데 뭐 디스플레이 포지션 이런 것들을 배우면 끝이에요. CSS가. 그래서 HTML과 CSS 같은 게 이제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조합을 해서 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HTML과 CSS를.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제가 문제를 이제 올려놓을 건데 잠깐만요.
자, 문제는 총 3개 올려놨어요. 총 3개 올려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이제 결과 미리 보기가 있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콘텐트 태그를 적용까지 하시고 결과 미리 보기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잘 해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결과 미리 보기에 이게 제대로 안 나오네. 잠깐만, 마지막 거 2개는 빼고, 마지막 거는 빼고 일단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지금 배우가 총 하나, 둘, 3명이죠. 서브젝트, 요 배우 2명, 요 1명, 각각 스타일리스트랑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자, 서브젝트, 콘텐트 먼저 하실 거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젝트 하실 거면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콘텐트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죠. 그러면은 일단 컬러, 폰트 컬러는 레드예요. 그렇죠? 레드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뭐 정확하게는 안 해도 되지만은 아까 했던 거를 좀 기억을 되살리면 20픽셀이었어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골드. 백그라운드 컬러는 골드라고 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넣어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쓰면 안 되겠죠? 자, 컬러는 일단 블루입니다. 블루.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크 오렌지. 그 다음에 이건 아까 3REM.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아까와 비슷하게 똑같게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조합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뭐 이런 색상이나 뭐 사이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조합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다음 문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새로 고침하면은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결과 미리 보기 눌러서 이 결과 미리 보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다 줘야 될까 한번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교시 영상은 여기까지.